잘 놀고 잘 웃고 그저 보고만 있어도 가슴 벅찬 행복을 안겨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율민이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예 의식이 없어요. 그냥 홍수 상태? 뇌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혼수 상태로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했던 아이였기에 부모는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이고 폐구균이 발견됐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율민이를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세균성 뇌수막염인데요. 율민이는 이미 뇌로 퍼질 대로 다 퍼진 상태예요. 일단 이미 뇌 쪽으로 간 손상들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이렇게 희망적인 말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박사님, 율민이가 지금 진단받은 뇌수막염 어떤 질환인가요? 예, 뇌를 싸고 있는 일차적인 보호막인 이 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우리가 뇌수막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식불명에 이를 만큼 이게 치명적인 질환인가요? 예, 그 원인균에 따라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일명 무균성 뇌수막염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 세균에 의해서 이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세균성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무균성 뇌수막염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세균성 뇌수막염은 제때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뇌수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일단 열이 나겠죠. 염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춥고 떨리고 토하고 심한 경우는 간질 발작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율민이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수막염을 진단받기 전까지 3일간 총 3곳의 병원을 거쳤습니다. 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체온을 재보니까 거의 40도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 고열이 시작됐을 때 인근 소아과를 찾았고 단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감기약, 이제 기침약이랑 처방 받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한 아동 전문 병원을 찾았는데요. 진료를 또 바로 보았어요. 근데 보는 내내 계속 축 처져가지고 계속 노란 액을 계속 개어내고 있었거든요. 막. 이번 치료 중 의료진은 독감과 폐렴을 의심했으나 율민이의 경우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가와사키라는 그런 병이 있대요.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갔거든요. 열에 의한 발진증으로 진단,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수치들이 다 떨어져 있고 백혈병까지 의심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종합병원에서는 백혈병을 의심해 또다시 더 상급기관인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시켰고 그곳에선 또 다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뇌수막염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균성 뇌수막염이면 항생제 치료가 진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치료를 거기서 처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결국 율민이는 4번째 병원에 도착해서야 정확한 진단과 항생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렇게 계속 전전하며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아이 상태를 그렇게 몰랐을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봤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이에 아동병원 측은 제3의 기관에 의뢰해 과실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4번째 병원에 가서야 뇌수막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단하기 어려운 병인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아의 경우 열이 나고 그 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응급실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뇌척수액 검사이고 네. 뇌척수액 검사를 하면 판단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검사를 안 했는지가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뇌척수액 검사라는 게 어떤 거죠? 예, 사실은 뇌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그걸 볼 수는 없죠. 그 뇌척수액은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뇌척수액을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만 했더라면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서 율민이가 지금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경우는 치료를 안 하게 되면 30% 이상의 치사율을 가진 병이기 때문에 바로 3세대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빨리 쓰게 되면 뭐 후유증 없이 나을 수도 있는 문제고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병인데 의무 기록을 보면 대장염, 설사하고 뭐 이런 것에 맞춰서 항생제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세균성 뇌수막염에 듣는 항생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은 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민이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그 증상에 따라서 대증적인 치료, 즉 열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해열제를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38도 이하로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또 구토 증상을 보였고 또 항생제를 썼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균성 수막염인지 여부를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하지 못해서 결국 아이에게 악결과를 발생했기 때문에 민사상 의료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율민이가 방문했던 병원이 총 4군데잖아요. 네네. 어느 병원이 가장 지금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나요? 두 번째 병원이 소아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었는데 이 병원에서 2박 3일 이틀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